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타격을 크게 입었었죠. 그런데 최근 희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이죠. 이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면서 양국이 각각 관세를 115%씩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향후 90일 동안 34% 부과하고 있었던 보복 관세를 이제 정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미중 관세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엔비디아에게 과연 호재가 될지 오늘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로 굉장히 격화되었던 이 관세에 대한 갈등들이 최근 줄어들면서 무역과 관련된 규제를 손본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손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설계했던 AI Diffusion Rule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규제에 따르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도 AI 칩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는 것은 좀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트럼프가 방문해서 AI 반도체 수출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기도 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AI 반도체들을 AMD와 엔비디아가 납품하겠다라고 협상을 체결한 거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가장 최신형 반도체를 이제 18,000대를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AI 반도체를 자국 내에 묶어두려던 그런 시도들이 좀 변화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면서 대중국 수출 규제도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분석인데요. 파이퍼 샌들러의 시니어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시 쿠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협상에서 중국에 좀 선의의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기존의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됐던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들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무역 협상이 좀 더 공고해지면서 이런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화될까라는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방국에 대한 AI 반도체는 풀어주긴 했지만 트럼프 또한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나치게 발끝까지 AI 기술력을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규제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크게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잖아요. H20 반도체 또는 그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그런 기관이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말이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를 우회하려고 H20 자체가 H100의 중국판이었는데요. 이거를 한 번 더 열화시킨 그런 중국판을 새로 설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젠슨항 CEO도 꾸준히 중국 AI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반도체를 팔지 못하는 건 엔비디아에게 아주 거대한 손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에 목을 매는 걸까? 사실 중국은 전체 엔비디아 매출 중에서 10%대에 불과한 그런 국가입니다. 미국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은 한 4, 5위? 3, 4위?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매출의 10%대라고는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10%가 날아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월급에서도 10%를 깎겠다, 10%를 이제 주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성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엔비디아 AI 반도체 신제품, 여기서 H20인데요. H20을 160억 달러어치나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텐센트가 25년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이 3개월 동안 H20 칩을 160억 달러어치나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160억 달러가 크긴 큰데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면요. 24년도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이 17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연간 매출이거든요. 근데 1분기에 발생한 매출이 160억 달러였다는 건 사실상 연간 매출에 준하는 매출이 한 분기 만에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중국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없이는 사실상 AI를 트레이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구할 수 있는 AI 반도체,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심지어 게이밍 그래픽 카드, 4090, 509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개조해서 AI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학이나 테크 스타트업, 공기업 기술 부서에서까지 딥시크 모델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엔비디아 게이밍 글카를 AI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여러 기관들이 사용하는 이 게이밍 그래픽 카드들이 성능이 어떻냐면요. H100의 성능이 100이라고 뒀을 때요. 여기서 이 H100은 지금 가장 최신 상품인 블랙의 이전 세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기준으로 100%라고 했을 때 H100의 25%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이 바로 H2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H20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래픽 카드라도 쓰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새로 중국용으로 H20 대신 설계하고 있는 그런 신상품은 이것보다 H20과 준하는 성능을 내선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성능이 낮아야겠죠. H100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의 한 24% 이하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존의 H100의 열합판인 H20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160억 달러나 사갈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았는데 H20 보다도 성능이 낮은 이 게이밍 그래픽 카드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보다 더 성능이 낮은 제품이 중국에 수출이 되더라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방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국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중국이 AI 발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측면입니다. 젠슨항은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중국 AI 시장이 향후 2년 이내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500억 달러 규모 시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백악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 사실 이런 내용은 중국의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면 얼마나 중국에서 이 엔비디아 AI 서버의 수요가 함께 증가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AI 컴퓨팅 파워 전망치를 그린 그래프인데요. 2024년에 실제로 나온 수치가 이렇습니다. 725 이 플롭스가 2024년에 연간 컴퓨팅 파워였는데요. 이게 전년에 대비해서 72% 정도 성장한 수치거든요. 근데 앞으로 25년에는 이게 1037, 1040, 26년에는 1460, 그리고 27년에 가서는 2719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에서 AI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장을 엔비디아가 잡는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AI가 얼마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할 것인가를 스탠포드대에서 내놓은 AI 인덱스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이를 따라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보면요. AI 챗봇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미국과 중국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를 한 건데요. 24년 1월에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년 2월까지 오면요. 굉장히 차이가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턱끝까지 중국 AI 모델 성능이 따라잡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챗봇들의 성능을 가늠하는 그 아레나에서 순위권에 오른 모델을 봤을 때요.
이 순위권에 오른 모델의 수가 미국의 경우 40개였는데 중국이 15개나 됩니다. 그 반면에 유럽 국가들 전체를 합친 유럽 연합을 보면 3개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이 개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중국이 굉장히 미국의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AI 논문 발표 건수를 보면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많이 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용 건수 또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 중에서 이제 인용 건수를 살펴봤을 때 이게 전 세계 나머지라고 되어 있는 거고 중국이 2위입니다. 사실상 개별 국가로 봤을 땐 중국이 1위인 거고요. 3위가 미국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논문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도 이런 최고급,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그런 AI 연구 숫자로 봤을 때는 미국이 1등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수 또한 미국이 2021년에는 가장 크게 나왔었는데 23년에는 이만큼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중국은 그래도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별로 봤을 때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AI 모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모델을 몇 개나 갖고 있나 이거를 합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구글 오픈 AI 여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순위권에서 보면 3위가 알리바바고요. 그 외에도 바이트댄스, 텐센트, 즈프 AI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이 4곳이나 여기에 올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샤오미 또한 딥시크와 유사한 오픈소스 AI 모델을 최근에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로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기존에 오픈 AI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을 사용하던 기업이 중국 AI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미국 AI를 사용하다가 중국으로 갈아탄 그런 기업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중국 AI 중에서는 알리바바의 퀸이 가장 성능이 좋고 그 다음이 바이두의 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미국이 AI 관련해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중국 AI 붐이 딥시크가 발표됐던 올해 초 이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본 그런 매출 증가 같은 것들이 25년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 전망치를 보면요. 지난 1년 동안 항생 기술지수 실적 전망치가 30%나 올랐어요. 25년도 들어서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 기술주 주가 또한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던 이 4월 이후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들과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들 주가 성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올해 들어서 1월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추이를 한번 봤는데요. 지난 2, 3년 동안 전 세계 주가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7은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알파벳은 15% 이상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가 조금 넘게 주가가 상승했고 메타는 12% 이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중국 AI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들어서 무려 55%나 올랐고요. 텐센트는 21%, 바이두는 8%. 사실 올해 들어서는 M7보다 중국의 Terrific 10이라는 이 10개 기술 기업들에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외신에 간혹 보도가 됐었는데 AI 기업으로 한정해도 굉장히 미국 기업보다 최근에 주가 성적이 더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AI 기술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미중 AI 레이스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의 AI 수준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엔비디아 주가와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AI 반도체에 대한 제약이 오히려 중국 AI 기술력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력 격차가 몇 년 단위가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을 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저비용, 고성능 이런 것들이 딥시크의 장점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수출용 AI 반도체 성능을 더 억제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AI 기술력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면 지금 그냥 H20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이상으로 내린다고 해서 반도체 성능을 줄인다고 해서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그럴 거면 오히려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를 그냥 팔아서 더 이상 중국이 헝그리 정신으로 더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은 막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과 지금 열심히 관세 협상을 잘 맺어놨는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지나치게 목을 조르지 말고 H20 정도 수준의 AI 반도체는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H20을 풀어준다는 건 엔비디아 입장에서 올해 들어서 좀 죽을 쓰고 있던 주가가 다시 상승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굉장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다시 우호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련 소식들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